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 운명을 결정할 두 가지 분양 결과가 곧 공개가 됩니다. 먼저 장이자이 레디언트 장이 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왜 이 두 개 단지 분양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방향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왜 이 두 개 단지 분양 결과가 서울 지역 청약자의 운명도 결정하는지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일 발표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장이자이 레디언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어 무순위 접수입니다. 자, 이 무순위 접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모집 포수를 못 뽑는지 나와 있고, 이것은 장이자이의 분양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률도 내일 확정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카더라 통신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이자이 레디언트는요,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월 5일날 당첨자 발표를 했고요. 장이자이 레디언트는 12월 16일날 당첨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지 모두 다 중복 청약이 가능했죠. 하지만 당첨자의 계약 일정은요,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정당 계약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둔촌주공은 이번 달 17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먼저 미계약 물량을 확인해서 무순위 접수를 먼저 진행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장이자이 레디언트 무순위 접수 공고가 떠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는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입주자 모집 공고에 뜨는 세대수가 많을 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자이 레디언트는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이 4.68대 1이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5.45대 1보다 낮았다는 거죠. 게다가 주변 지역 고점 시세 대비 분양가 매력도를 비교해도요, 좀 열세였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고점 대비 35% 하락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좀 봤고요. 장이자이 레디언트는 주변 시세 고점 대비 25에서 30% 하락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 단지가 중복 청약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 발표가 먼저 나네? 그럼 당연히 장이자이 레디언트는 청약 당첨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당첨자 중에서도 이탈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계약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한 지금 분양단지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산 부동산 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1월 3일날 이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규제 완화 발표 전에 계약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배제,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 등이 이번 정당 계약률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미 계약률이 아니에요. 내일 장이자이 레디언트 계약률 공개되면 또 한동안 떠들썩할 건데 이미 그거는 이제 지난 지표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무순위 접수 경쟁률이에요. 자, 보세요. 규제 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나서 첫 무순위 접수거든요. 이것에 따른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완판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다 풀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113 부동산 대책에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이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유주택자도 접수가 가능해요. 근데 당장 1월 달에 장이자이에서 진행되는 1월 무순위 접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2월부터 유주택 무순위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유주택자가 포함된 무순위 접수 경쟁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유주택자가 왜 청약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잖아요. 분양권 전매 완화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 분양권이 가지고 있는 투기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상 끝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하시고, 이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방향을 결정할 키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3 미분양 대책을 누가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라고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둔촌주공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1월 17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하는데 그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나온 대책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률이 높다면 아마 둔촌주공 조합에서 이것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한 2월부터 아마 둔촌주공은 무순위 접수를 진행할 것 같아요. 아마 첫 이제 정당 계약이 제가 볼 땐 완판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무순위 접수는 한 번 정도는 더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단지 무순위 접수 경쟁률이에요. 왜냐면은 투자자는 전세값 하락 시기에 유입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현재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고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대책 발표 한 6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규제 해제 지역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막 수요가 많이 몰렸다든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변화는 안 보였어요. 왜냐면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건 투자자한테 집 살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건데 투자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언제 유입이 될 것인가, 전세값 하락이 멈추고 투자 수요 유입이 가능한 시기 2022년 3월에서 4월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때는요, 일단 최종금리가 확정이 될 겁니다. 3.5%든 3.75%가 확정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젠 더 금리 안 올린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보통 이제 겨울 시즌에 몰려있는 1분기 입주 물량도 그 이후에 감소세가 나면서 물리적인 주택수 증가에 따른 전세값 하락 압력도 완화가 돼요. 그래서 규제 완화 효과는요, 실질적인 봄부터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미분양이 남아있다면요, 투자자 유입에 제한이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 미분양 아파트가 할인 분양하면 어쩌지? 그럼 시장이 더 죽어나갈 텐데 난 기존 주택 투자하는 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에 이 미분양 주택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둔촌주공 같은 대형 사업장, 장이사구역 같은 대형 사업장은 더욱더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월과 2월에 두 개 단지 계약률과 무순위 접수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 청약 대기자한테도요, 이 두 개 단지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1.3 미분양 대책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그냥 싸그리 다 해제를 시켜버리고 1월 5일 0시부터 이미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가 책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보면은요, 감정평가 받은 택지비에다가 기본형 건축비, 거기에 가산비를 더해서 분양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분양가 심사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돼 버리고 규제 지역에서 풀려 버리면요, 거의 분양가 자율화 수준으로 분양가가 측정이 되게 돼 버립니다. 만약 분양권 관련 규제를 풀었는데 미분양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강력하게 믿었던 투자 수요 유입이 분양권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분양이 쉽지 않구나, 시장이 정말로 죽었구나, 시행사가 알아서 분양가를요,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을 낮출 거예요. 분양가 규제는 풀었지만 시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줄 겁니다. 하지만 둔촌주공이나 장이 4구역 무순위 접수가 폭발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간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심이 나겠죠. 시행사는요,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분양가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쉬운 거는, 그래, 1.3 미분양 대책, 미분양 숫자 늘어나면서 금융기관과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파급 효과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미분양 주택 감소가 규제 완화의 목적이라면요, 이 목적에 따라서 시행사의 고통 분담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를 알아서 낮추거나 정부가 컨트롤해서 낮추도록 강요를 하거나, 그래서 분양가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양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알짜 사업장은 잘 돌아가게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아예 분양가 통제 수단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투자 수요 유입만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번 1.3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분양시장은요, 분양권 투자할 사람만 청약 받으세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분양가가 비싸도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다 되니까 주택수 늘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일반적으로 내 집만을 꿈꾸던 실소자한테 좀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무주택 청약자한테 이번에 제도 개편은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일단 분양가 컨트롤 수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이 두 개 단지 무순위 접수 결과가 좋다면요, 다음 시행사는 분양가를 올릴 것이다. 지금 서울에 공급되는 기존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청약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급락장이죠. 자, 저희는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폭락장에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 매수의 모든 것 저희가 역전세단을 다 다뤄주었습니다. 이번 하락은요, 이유가 있는 지역에서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역전세단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외곽 지역 내 집만은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이 집값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장기간 지속돼야 되고 투자 수요가 외곽 쪽으로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외곽 지역의 주택을 마련하실 거면은 2024년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갑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